자, 이제 삼국지 조사론, 오늘은 이제 11장부터 15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지금 녹화 강의 들으시는 선생님들도 힘내세요. 지금 잘하고 계십니다. 네. 자, 그 1번 보면, 인과관계 성립을 위한 요건이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인과관계 성립을 위한 요건.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게 지금 11장이 바로 실험 설계거든요. 실험 설계는 실험실 안에다가 독립변수하고 종속변수를 집어넣고 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인 변수가 결과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는 거죠. 그래서 이 인과관계는 원인과 결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원인이 있고 그다음 결과가 있습니다. 원인이 결과에 영향을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원인 변수예요. 그다음 이제 결과 변수가 되는 거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원인 변수는 독립 변수죠? 설명 변수라고도 하고 얘를 이제 예측 변수라고도 하죠. 그다음에 이제 결과 변수는 종속 변수 또는 이제 그 피설명 변수나 피예측 변수라고도 하죠. 그죠? 우리가 변수 기본 개념에서 다 공부했던 겁니다, 지금. 예, 그죠? 어떻든 이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 이게 x고 이게 y면 이 둘 간의 관계가 이 둘의 관계가 어, 인과관계가 성립되기 위해서는 서로 변해야 돼요. 얘가 변화했을 때 얘가 변해야 한단 말이죠. 그죠? 이걸 뭐라고 했어요? 공변성이라고 했죠? 이거 공변성입니다. 첫 번째 조건이 공변성이에요. 함께 변해야 돼, 일단. 어떻든. 그 다음 이제, 두 번째가 시간적 우선성을 따지게 돼요. 이게 이제 공변성을 함께 변한다는 것은 이 함께 공자에다가 변할 변자거든요. 그래서 이제 함께 변한다는 것은, 이 둘 간에 상관관계가 있어. 얘들은 상관이 있어. 관련이 있어, 얘들은. 이렇게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누가 원인인지 알기 위해서는 시간적 우선성을 따져보는 거예요, 두 번째. 그렇죠. 시간적 우선성. 원인은 이제 밝혀야 하니까. 그래서 두 번째가 시간적 우선성을 봅니다. 우선성. 그래서 단 1초라도 X가 먼저 변하고 그 다음 Y가 변했다면 그러면 X가 원인이 되는 거예요. 알죠? 얘가 먼저 변한 다음에 얘가 변했다면. 그죠? 그래서 먼저 변한 쪽이 원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시간적 우선성까지 따지면 여기서 인과관계가 밝혀집니다. 그죠? 근데 이제 이게 진짜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다른 변수들이 X, Y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막아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막아주는 거. 이 세 번째 조건이 바로 어, 경쟁 가설의 배제 또는 어, 외생 변수의 통제예요, 이게. 외생 변수의 통제. 다른 변수가 X와 Y한테 영향을 줄 수 있는 거, 이 둘의 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들 다 막아줘야 돼요. 그래서 이 세 가지 조건이거든요. 그러면 봐볼게, 이제 문제. 이번에 또 나왔는데,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시간적으로 앞세한다. 그죠? 독립변수가 원인이잖아, 얘가. 원인이 먼저야죠. 그죠? 그러니까 맞는 겁니다. 자, 올해 나온 문제인데, 지금 여기 음영 표시한 거, 여기 지금 초록색으로 이렇게 표시한 것은 올해 나온 기출 지문이에요, 이게. 참고로 지금 이 OX 문제는 전부 기출 지문들입니다, 이거. 자,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를 시간적으로 앞세한다. 말도 안 되죠. 종속 변수가 독립 변수보다 시간적으로 앞서면 안 되죠. 그죠? 그죠? 예. 즉 독립 변수가 원인 변수니까요. 원인 변수가 시간적으로 앞서야죠. 그죠? 자, 그다음에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의 관계는 두 변수 모두의 원인이 되는 제3의 변수로 설명되어서는 안 된다. 그죠? 제3의 변수, 외생 변수를 통제해야 돼요. 그래서 통제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맞는 거 이게. 그죠? 자, 그다음에 4번 보겠습니다. 특정 프로그램의 효과를 확인한다. 자, 이제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문제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내적, 외적 타당도는 인과관계 추론에 있어서의 타당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뢰도, 타당도 얘기할 때 그 타당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자, 인과관계 추론에 있어서의 타당도인데, 자, 이 프로그램은 항상 독립변수예요, X. 알았죠? 뭐 X라고 해도 상관없고 A라고 해도 상관없고 어쨌든 이제 우리가 X가 이제 독립변수입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효과는 그 프로그램으로 인해 나타나는 효과 Y는 이 효과가 종속 변수예요. 그러니까 이 프로그램은 독립 변수고요. 즉 원인 변수이고 아까 여기 원인 변수. 여기 이제 원인 변수, 독립 변수이고 그 프로그램의 결과로 나타나는 이 효과 얘가 종속 변수죠. 독립 변수와 종속 변수 그러니까 독립 변수의 효과니까 독립 변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확인하기 위해서는 인과관계를 확신하는 정도를 의미하는 내적 타당도를 확보해야 합니다. 그죠? 내적 타당도가 뭐죠? 인과관계를 확신하는 정도죠? 그죠? 내적 타당도는 뭐냐면, 자, 지금 이제 강의를 듣지 않고 이게 들으면 어려워요. 조사로는 8가지 영역에서 제일 어려운 것이고, 그래서, 어렵지만, 오늘 지금 처음 참여하신 선생님도, 그냥 일단은 오늘 한번 들어보세요, 그냥. 아, 강의가 이렇게 진행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게, 알 수 있게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내적 타당도는 인과관계를 확신하는 정도거든요. 즉, Y가 변하는 것이 순전히 X 때문이야. 라고 하는 걸 확신하는 정도예요. 이 말은 인과관계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가 확보되어야지 되는 겁니다. X가 Y한테 영향을 미친지 알기 위해서는. 그래서 이거 지금 틀렸어요. 외적이라고 해서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의 원인임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거. 그죠? 어떤 변수가 다른 변수, 원인. 원인이면 얘가 지금 원인이니까 얘가 독립 변수죠? 다른 변수, 영향을 받은 다른 변수는 결과 변수죠? 그죠? 그러니까 이제 원인, 결과니까 인과관계를 정확하게 기술하는 것은 내적 타당도입니다. 자, 6번. 내적 타당도 실험 요인 이외에 대안적 설명을 배제하고자 한다. 그리고 실험 요인 이외에, 자, 실험 요인이 바로 원인 변수를 얘기해요. 근데 얘가 종속 변수에 영향을 미친 것이 순전히 X 때문이야. X 때문에, X 때문. X 이외에 다른 변수로 설명될 수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변수로 이 대안적 설명이 가능하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대안적 설명을 배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하고자 한다면 맞는 거예요, 여기. 알았죠? 실험 요인 이외에, 독립 변수 이외에, 실험 처치 이외에 에, 다른 대안적 설명을 배제하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7번. 프로그램의 계획과 관계없이 사후검사 측정치와 그 사후검사 측정치가 평균값에 근접하려는 경향이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에서 통계적 회귀죠. 맞습니다. 맞아요. 제가 강의 중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키 큰 사람끼리 결혼하면, 그죠? 요거. 키 큰 사람끼리 결혼하면 그 자녀들은 후손들은 계속 키가 클까? 그죠? 키가 작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면 그 후손들은 계속 키가 작을까? 그렇지 않다고 그랬죠? 키 큰 사람들의 자녀는 점점 줄어들고 키 작은 사람들의 자녀들은 후손들은 점점 키가 커진다. 즉 평균으로 돌아선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이 회귀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이건 프로그램에 상관없이 너무 극단의 값을 취하거나 그러니까 극단히 높은 값을 취하거나 낮은 값을 취하면 평균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예, 통계적 회계예요. 맞아요.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죠. 통계적 회계는. 그죠? 자, 그다음 8번.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상황. 자, 외적 타당도인데 사회적 지지를 다른 측정 도구로 사전 사후 검사를 했대요. 자, 우리가 서로 다른 측정 도구로 사전 검사하고 사후 검사하는 걸 뭐라고 그러죠? 도구 요인이라고 합니다. 도구 요인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아니라, 아니,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아니라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입니다. 그래서 이거 틀린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이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의 연령 분포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상황. 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연령 분포가 차이가 난대요. 이 말은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같지 않다는 뜻이에요. 그죠?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같지 않은 거. 그러면 집단이 서로 다르다는 얘기인데, 그죠? 이게 바로 선택의 편이에요. 선택의 편이 선정 요인이죠? 선정 요인을 지금 설명한 거예요, 얘가. 그 선정 요인은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죠? 외적이 아니라. 그래서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적 타당도가 높으면 외적 타당도가 높습니까? 아니죠. 그죠? 틀렸습니다. 내적 타당도가 높다 하더라도 외적 타당도는 높을 수도 있고 낮을 수도 있는 겁니다. 알았죠? 여기서 오히려 이제 내적 타당도가 높게 되면 이 내적 타당도를 높게 만들기 위해서 인위적인 조건들을 가하게 되니까 생태학적 대표성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외적 타당도는 낮아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 어떻든 이제 내적 타당도가 높다고 외적 타당도 높은 건 아닙니다. 자, 그다음에 내적 타당도와 외적 타당도는 서로 필요 조건 관계가 아니라 내적 타당도가 외적 타당도를 위한 필요 조건인 거예요. 그죠? 자,
그 외적 타당, 그러니까 내적 타당도가 외적 타당도를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서로 필요 조건이 아니라. 자, 다시 한번. 내적 타당도가, 그러니까 여기 지금 틀렸죠? 내적 타당도가 외적 타당도의 필요 조건이지만, 맞죠? 여기 맞죠? 충분 조건은 아닌 거예요. 그죠? 예. 그러니까 외적 타당도를 위해서는 내적 타당도가 필요한 거예요. 필요한데, 어, 그런데 그 내적 타당도가 있다고 무조건 외적 타당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만약에 내적 타당도가 있을 때 무조건 외적 타당도가 있으면 그러면 이제 그건 충분 조건이 돼 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내적 타당도가 있다고 외적 타당도가 있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외적 타당도를 위해서는 내적 타당도가 필요해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이건 지금 충분 조건은 아니다. 그러니까 맞는 거죠. 여기 지금 틀린 문장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지금 맞는 문장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5이고요, 여기는. 네. 자, 지금 만약에 지금 오늘 강의 또 이거 진행되면서 공부하시는 우리 선생님들도 만약에 이분이 이 부분이 좀 내가 애매하다 그러면 해당 부분 강의를 반드시 들어야 돼요, 다시. 알았죠? 반드시 들으세요. 어. 자, 그다음에 13번. 그리고 강의를 들어서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질문을 주세요. 알았죠? 저한테 카톡으로 질문 주거나 또는 이제 우리 밴드에다가 또는 이제 카페에다가 남기거나 뭐 해서 질문을 주세요, 저한테. 음. 자, 외적 타당도가 낮은 경우 내적 타당도 역시 낮다. 그렇지 않습니다. 뭐 외적 타당도가 낮다고 내적 타당도가 낮은 건 아니에요. 자, 그다음에 사전 검사의 실시가 내적 타당도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죠? 사전 검사는 내적 타당도, 외적 타당도 모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맞는 겁니다. 이 사전 검사의 실시로 인해서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이 발생되는 것이 뭐냐면 검사 요인이죠. 그죠? 검사 요인이 바로 사전 검사하고 또 동일한 측정도를 가지고 사후 검사를 함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거거든요. 동일한 사람에게. 그래서 이제 이 사전 검사의 실시는 내적 타당도에 부정적 영향을 미칩니다. 알았죠? 즉 내적 타당도 저해 요인인 검사 요인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 강의에서도 설명드렸지만 이 사전 검사의 실시는 외적 타당도에도 영향을 주죠. 외적 타당도도 떨어뜨려요. 왜냐면은 사전 검사를 받게 되면 그러면 그, 그 프로그램에 반응할 준비가 되어져 버려요, 사람이. 이 프로그램에서 이런 것들 지금 이런 연구로 이런 것들을 확인하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해서 거기에 반응할 준비를 해버리는 거예요. 알죠? 그 실험 집단의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그, 그 반응성으로 인해서 그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자연스러운 연구 결과가 발생되지 않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외적 타당도 저해 요인 중에 하나가 그 조사 반응성이잖아요. 그 반응성의 일종이 바로 플라시보 효과이고, 그죠? 예. 자, 다시 한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지금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기가. 어려운 부분이어서, 이게 지금 뭔 말이냐. 할 수 있어요, 분명히. 근데 강의를 반복해서 들어야 돼요. 아셨죠? 예, 이거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자, 보시면 이제 외적 타당도, 연구 결과 일반화와 관련이 있다. 맞죠? 그죠? 외적 타당도는 이제 실험실의 연구 결과가 이제 실험 상황이나 그 조건을 뛰어넘는 다른 곳에서도 적용이 가능한가, 일반화할 수 있는가,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 내적 타당도가 높은 연구 결과는 일반화 가능성이 높다가 아니라 외적 타당도가 높을 때 일반화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틀렸고요. 자, 자신 연구 대상이라고 하는 인식이 뭐예요? 이 반응성이에요. 근데 아까 뭐라고 했죠? 반응성은 외적 타당도를 낮춘다. 그 맞는 거예요. 알았죠? 맞는 거예요. 예. 자, 그리고 적극적으로 암기하세요. 여기 교사론이랑은 한번 암기하고 또 잊어버린다 하더라도 나중에 또 한번 이렇게 암기해 놓으면 다음에 또 괜찮거든요. 또 다시 공부할 때. 자, 그 18번 보세요. 연구의 외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상황. 자발적 참여자만을 대상으로 했다. 이게 바로 자발적으로 참여한 사람들은 이 반응성을 보이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자발적 참여자들이 바로 반응성이에요. 조사 반응성이 나타. 그러니까 그 프로그램을 원했어, 내가. 너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었어.
그래서 참여한 사람들은 그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반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죠? 그로 인해 나타난 연구 결과를 그렇지 않은 사람한테 적용할 수 없는 겁니다. 일반화하기 어려운 거예요. 알았죠? 맞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9번. 외적 타당도를 높이는 중요한 전략 중 하나는 연구를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결과를 축적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좋죠. 그죠? 그러면 반복적으로 측정하면 그러면 그것을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확인했으면 그러면 이걸 다른 곳에 적용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을 거야 라고 하는 일반화 가능성이 높아지게 됩니다. 알았죠? 음. 자, 여기까지 내적 외적 타당도고요. 어차피 내적 외적 타당도 문제 무조건 나와요. 한 문제. 항상. 자, 그 다음에 20번. 순수 실험 설계에서 인과성을 검증한다. 사전조사와 사후조사에서 통제 집단은 종속 변수의 측정치가 차이가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안 됩니다. 차이가 있으면 안 되죠. 그죠? 자, 뭐냐면 이거예요. 보세요. 여기 이제 여기 실험 집단입니다. 여기 통제 집단입니다. 그죠? 그러면 이제 실험 집단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집단이에요. 실험 처치를 한 집단이다. 실험 처치라는 게 프로그램이에요. 알았죠? 즉 실험 집단은 프로그램을 진행한 집단이에요. 자, 통제 집단은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집단이고요. 여기는. 알았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사전검사 이제 사후검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전검사예요. 프로그램 진행 전에 사전검사했어요. 실험 집단, 통제 집단 모두 다. 그 다음에 실험이 딱 끝나고 나서 다시 한번 프로그램 진행 끝나고 나서 사후검사합니다. 둘 다. 그죠? 그러면 여기 실험 집단은 프로그램을 진행했으니까 여기는 자, 맨 처음에 여기 점수를 봤더니 여기가 50점이 나왔어요. 사전검사. 똑같이 여기 50점 나왔어요. 근데 여기 프로그램 진행하고 나서 또 사후 측정해봤더니 여기는 90점이 됐어요. 근데 여기는 여기도 90점이 되면 안 되죠. 여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집단이니까 그대로여야지 돼요. 그죠?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집단은 종속 변수에 변화가 없고 여기는 변화가 있으니까 이 프로그램의 효과가 있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겁니다. 알았죠? 따라서 통제 집단은 종속 변수에 변화가 있으면 안 돼, 차이가. 알았죠? 그거 얘기하는 거고. 자, 그다음에 21번. 순수 실험 설계가 유사 실험 설계에 비해서 내적 타당도가 높습니까? 높죠. 왜? 순수 실험 설계는 실험실 설계예요, 실험실. 실험실 연구란 말이에요. 따라서 실험실에다 다 가둬놓고 하기 때문에 다른 변수가 영향을 미칠 수가 없습니다. 대안적 설명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시키고 하는 거예요. 내적 타당도 높죠. 그죠? 그래서 자, 그다음에 22번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집단 간의 동질성 확인성이 낮다가 아니라 동질성 확인을 하는 거죠. 그죠? 낮다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봐보세요. 여기입니다. 얘가 지금 제가 지금 아까 예를 들어 설명한 거 얘 있잖아요. 얘가 지금 통제 집단 얘가 이제 무작위 할당까지 했으면 당연히 무작위 할당했으면 무작위 할당해서 집단이 같아진 것이고 그죠? 그 다음에 사전 검사해가지고 진짜 같은지 측정해봤거든요. 그랬더니 50, 50 똑같네. 그죠? 그래서 동질성을 확보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무작위 할당해가지고 먼저 동질성 확보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 검사를 또 해. 사전 검사를 하는 이유는 얘들이 진짜 같은지를 확인한 거거든요. 알았죠? 동질성 확인을 한 거예요, 또 한 번. 알았죠? 그래서 이제 낮다고 하면 안 되고 높은 겁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에 여기 23번.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자연적 성숙에 대한 효과가 통제가 가능해요. 무슨 말이냐면 보세요. 여기는 프로그램 진행했잖아요. 프로그램 진행했더니 50에서 90으로 바뀌었잖아요. 여기는. 그죠? 근데 만약에 여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집단이잖아요. 통제 집단은. 근데 얘가 50, 50 똑같잖아요. 얘가. 근데 만약에 여기서 점수 변화가 발생되잖아요. 그럼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점수 변화가 발생됐다는 것은 지금 여기서 바뀐 점수를 지금 여기 실험 집단에서 바뀐 점수에서 여기 통제 집단에서 변화된 점수를 빼버리면 그러면 여기는 지금 자연적인 성숙인 것이거든요. 여기서의 점수 변화는 통제 집단에서의 점수 변화는
자연적인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았는데도 변한 거예요, 걔는. 그죠? 그러니까 걔를 빼버리면 순수하게 프로그램으로 인한 변화만 알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적 성숙에 따른 효과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알았죠? 맞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솔로몬 연구 설계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하고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를 합한 게 아니라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를 합한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틀린 겁니다. 자, 그다음에 준 또는 준실험 설계 또는 유사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두 개 이상의 집단이 필요하다. 틀렸죠? 왜? 준실험 설계에서 그 단순 시계열 설계의 경우에는 실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통제 집단이 없죠? 그래서 틀린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여기 이제 26번 보면 유사 실험 설계는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보다 내적 타당도가 높습니다. 왜? 유사 실험 설계보다 얘는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 얘는 전 실험 설계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순수 실험 설계가 있고 그다음에 유사 실험 설계가 있고 전 실험 설계가 있고 비실험 설계가 있거든요. 내적 타당도가 높은 것은 당연히 순수가 제일 높아요. 그다음 얘가 높고. 알았죠? 얘는 이제 아예 그 확보하기 어려운 것이고 근데 우리 시험은 여기까지 나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요건 지금 틀렸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순서는. 됐죠? 내적 타당 확보 순서는. 자, 그다음에 27번. 단순 시계열 설계는 통제 집단을 포함하여 비교한다. 단순 시계열 설계는 실험 집단밖에 없어요. 통제 집단이 없어요. 얘는 집단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틀렸습니다. 자, 다시 한번 28번. 단순 시계열 설계는 실험 효과를 파악하기 위해 개입 이후에 한 번만 관찰해요? 아니죠. 여러 번 관찰합니다. 여러 번 관찰한다. 그죠?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그죠? 요거. 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조사로는 기본 이론 강의를 다시 들으세요. 알았죠? 기본 이론 강의 만약에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반드시 기본 이론 강의 들어야 돼요. 그리고 지금 아니면 기본 이론 강의 들을 때가 듣지 못해요. 나중에는 나중에는 뭐 막 시간은 없지. 근데 막 공부는 막 해야지. 그런 상황에서 기본 이론 강의 듣는 게 쉽지가 않아요. 나중에는. 그래서 지금은 들어도 되는 때거든요. 지금은. 벌써부터 핵심 기어 있는 이런 요약집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그게 좋은 방법은 아니거든요. 정 시간이 없을 때는 모를까. 근데 그러니까 지금 들을 수 있을 때 막 이해가 안 되면 들어야 합니다. 반드시 해당 부분. 자, 여기 보시면 다중시계열 설계, 복수시계열 설계를 지금 얘기하는 건데요. 다중시계열 설계 또는 복수시계열 설계라고 하죠. 통제입단을 설정하지 않는다? 아니죠. 설정하죠, 얘는. 그러니까 단순 시계열 설계는 통제입단이 없지만 다중 시계열 설계는 통제입단이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비동일 비교 집단 설계.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의 구분으로 모방 효과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이 비교 집단이 통제 집단이거든요. 근데 여기 보면 비동일 비교 집단 설계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거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라고 해도 맞는 거예요. 알았죠? 여기서 이제 비교라고 한 이유는 이건 이제 유사실험 설계이기 때문에 통제 집단으로 설정된 그 통제 집단인가 그 통제 집단으로서 역할을 명확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단순 비교하는 비교 집단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만 어떻든 비동일 통제 집단 설계라고 해도 맞는 것이고 비동일 비교 집단 설계라고도 해도 맞는 거예요. 얘는 생활 현장에서 하는 것이니까 실험 집단과 비교 집단 또는 통제 집단이 완벽하게 구분될 수 없습니다. 그죠? 여기서 서로 상호작용이 이루어질 수 있어서 모방 효과를 통제할 수가 없어요. 잇따라고 하면 틀리는 거예요. 모방 효과를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순수 실험 설계에서 가능한 거예요. 순수 실험 설계는 이제 실험실 연구니까. 알았죠? 틀렸고요. 자, 여기 있다라고 해서 틀린 거예요. 여기 없다라고 해야지 맞는 거고.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자, 집단 하나를 가지고 사전 검사하고 사후 검사했다는 것이거든요. 검사 효과를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그죠? 일단 통제 집단이 없어요. 얘는 실험 집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이거죠. 자, 유치원 아이들 예를 들어서 제가 강의에서 5명의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 지금 이 아이들한테 전쟁 영화 보여줘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전쟁 영화가 폭력성에 영향을 끼치는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유치원 아이들한테 먼저 폭력성을 먼저 측정합니다. 얘들의. 그 다음에 전쟁 영화 보여줬어요. 그 다음 다시 이 5명의 아이들, 얘들 다시 한번 폭력성을 측정했어요. 이게 바로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예요, 이게. 알았죠? 이게 끝이에요, 이게. 그죠? 동일한 측정 도구를 가지고 동일한 대상한테 한 번 측정하고 또 측정했어요. 검사 효과가 발생되죠. 얘가 통제 집단이 있으면 이걸 통제할 수가 있어요. 근데 통제 집단이 없어요. 그래서 통제할 수가 없습니다. 알았죠? 그래서 틀렸습니다. 외부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실험 설계,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단일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는 전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 알았죠? 외부 사건 통제하기 어렵고요. 더군다나 실험 집단 하나밖에 실험 집단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습니다. 자, 거기 33번.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 두 집단의 본래 차이를 확인하지 않죠. 그죠? 본래 확인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러니까 어렵죠. 맞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죠? 맞는 거예요. 통제하기 어렵다. 여기 지금 31번 맞습니다. 자, 검사 효과를 통제하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맞는 거예요. 이거는. 어렵다고 했으니까. 그죠? 검사 효과를 통제할 수 있다. 그러면 이제 틀리는 거고. 통제하기 어렵다고 했으니까 맞는 문장이죠. 그거는.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까지가 이제 실험 설계입니다. 지금 11장 본 거예요. 11장. 자, 그 다음에 이제, 편일사례 연구입니다. 12장이죠. 여기서 12장. 자, 단일 사례 연구, 개인, 집단, 조직, 지역사회도 연구 대상이 다 될 수 있습니다. 맞죠? 네, 맞아요. 일개인, 일집단, 일가족, 일조직, 일지역사회 다 돼요. 표준 요소가 하나면 돼요. 잘했죠? 표준 요소가 하나면. 그다음 이제 단일 사례 연구, 다시 한번 연구 대상과 개입 방법이 여러 개가 될 수 없다. 들렸죠? 될 수 있습니다. 연구 대상도 여러 명이 될 수 있고 개입 방법도 여러 개가 될 수 있죠. 연구 대상이 이제 여러 명이었던 거는 이제 복수 요소 설계였죠. 그러니까 복수 기초선 설계. 그러니까 얘는 이제 연구 대상이 여러 명인 경우는 음, 다중기초선 또는 다중기초선 또는 이거는 이제 복수, 다중은 이제 복수로 번역을 합니다, 같이. 그래서 이제 복수 기초선 설계에서 그런 거고 개입 방법이 이제 여러 개인 경우는 A, B, C, D 설계가 여기 해당되죠. 그죠? 다시 한번 36번 이번에 나온 지문인데 복수의 다른 개입 방법을 연속적으로 도입할 수 없다가 아니라 있다. 즉 A, B, C, D 설계, 복수 요소 설계라고 하는 거 이건 이제 가능하죠. 여기도 틀렸고 여기도 틀렸습니다. 자, A, B 설계는 외부 요인을 충분히 통제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얘는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없죠. 예, 그래서 틀렸습니다. 요거. 예. 자, 이런 거예요. A, B 설계는 A는 기초선이죠. B는 개입한 거죠. 이렇게. 예. 여기가 욕설하는 아이, 우리 강의에서 제가 말씀드릴 때, 욕설하는 아이가 얘가 몇 번이나 욕설을 하는지 월, 화, 수, 목, 금 측정해 봤어요. 얘 욕설의 빈도를 이렇게, 이렇게 얘가 욕설을 하고 있다면 얘가 이제 욕설을 하지 않도록, 이제 프로그램을 진행해요. 이게 비는 프로그램이니까, 개입 국면이니까, 개입이죠? 그래서 프로그램 진행했던 얘가 뚝 떨어졌어요. 욕설의 빈도가. 그러면 이 프로그램, 지금 예를 들어서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했는데, 프로그램을 실시했더니, 이 프로그램 실시하는 도중에 측정해 봤더니, 욕설의 빈도가 측정이, 떨어졌다면, 이게 진짜 예절교육 프로그램 때문에 떨어진 것인가? 그건 아니다. 그렇게 볼 수 없게 되죠. 왜? 여기서, 우연한 사건이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연한 사건이 영향을 미쳐서 이 아이가 욕설을 안 했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이게 프로그램 때문에 이게 얘가 욕설을 안 하게 된 건지 어떤 외부 사건, 외부 요인이 영향을 줘가지고 욕설을 안 한지 그걸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서는 확인할 수가 없고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있다. 확인할 수 있어야지 되는데 확인할 수 없단 말이에요. 통제할 수 없고. 근데 AB 설계는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예.
지금 무슨 말이냐면 여기서 여기 A와 B를 하나 더 가져가 버리면 여기서 어, AB 설계는 여기서 지금 프로그램 진행들 중에 얘가 이제 여기 욕설의 빈도가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다시 중단한 거거든요. 중단하면 다시 올라간다는 거예요. 전제가 개입을 안 하고 있으니까 다시 욕설의 빈도가 증가할 것이고 개입했더니 다시 뚝 떨어졌다는 거거든요. 알죠? 그러면 여기서 첫 번째는 우연한 사건일 수 있지만 또 개입했더니 또 떨어졌잖아요, 여기서. 그러니까 우연한 사건이 아니라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연한 사건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외부 요인을 통제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BA 설계는 기초선 없이 그냥 개입하고 그다음에 기초선 가져갔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개입의 긴급성이 있을 때 하는 겁니다. 그죠? BA든 어쨌든 B로 시작하는 것들은 기초선을 가져가지 않는 거거든요. 바로 개입했다는 뜻이에요. 알았죠? 이게 바로 이제 긴급성 있는 상황이에요. 자해하는 행동을 하는 아이가 있을 때 그 자해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하려고 하는데 먼저 A를 가져가면 얘가 자해를 위험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죠? 어떤 자해 행동을 할지 모르니까 먼저 자해 행동을 하지 않는 프로그램을 진행해가지고 얘 자해 행동의 빈도를 떨어뜨리는 거예요, 먼저. 알았죠? 그 다음에 A는 이제 그 중단한 거거든요. 그러면 얘가 이제 다시 자해 행동이 증가하려고 하다 보면 증가하려고 할 때 이걸 다시 개입해가지고 떨어뜨리면 됩니다. BA 이렇게 되면 BAB가 되는 거고 여기서는 BA지만 어떻든 이제 BA도 B가 먼저 시작한 것은 개입을 먼저 한 것이고 이 긴급성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자, 그다음에 A, B, C, D 설계는 A가 기초선이고 B, C, D는 다 개입이잖아요. 서로 다른 개입이에요. 근데 A, B, C, D 설계의 단점 세 가지 무조건 외워야 돼요. 우연한 사건, 그다음에 순서 효과, 그다음에 이월 효과. 따라서 우연한 사건이 개입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아니죠. 미치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점입니다. 그죠? 자, 그럼 다시 한번 AB, AC라고 되어 있어요. AB, AC. 이것도 A, B, C, D 설계와 동일하게 얘들 모두 복수 요소 설계라고 하는 거예요. 복수 요소. 요소 설계. 복수는 이제 다중으로 번역되니까 다중 요소 설계라고 하는 겁니다. 알았죠? 다중 요소 설계, 복수 요소 설계예요. 이런 것들이. 그런데 이게 순서 효과가 있잖아요. 2월 효과가 있고, 그죠? 지금 무슨 말이냐면, 만약에 C에서 효과가 있었다 하더라도 B가 어떤 영향을 줬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선행 효과를 통제할 수 없습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에 42번. AB 설계는 AB 설계에 비해서 외부 사건 영향 통제력이 큰 거예요.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한 것처럼 AB에 비해서 ABA는 통제력이 큰 겁니다. 맞는 겁니다. 그죠? 음. 자, 그 다음에 복수 기초선 설계는 기초선 단계 이후 여러 개의 다른 개입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한 것은 복수 기초선이 아니라 얘가 아니라 A, B, C, D 설계죠. A, B, C, D를 보면 이거잖아요. A 다음에 B, C, D거든요. A만 기초선이고 서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애들이 다 연속적으로 도입한 거예요. 프로그램을. 그죠? 네. 다시 한번 다중기초선 설계. 다중기초선 설계, 복수기초선 설계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근데 이제 내적 타당도 저희 요인을 통제하기 위하여 주요 수단으로 개입의 처리를 사용하지 않죠. 사용한다라고 해서 틀렸죠? 여기서는 좀 틀렸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43번은 A, B, C, D 설계는 이라고 했으면 맞는 것이었고 44번은 개입의 처리를 사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야 돼요. 다중기초선 설계는 A, B로만 이루어진 설계거든요. B 다음에 A가 나와야지 처리가 되는 거거든요. B 다음에 A가 나와야지. 근데 A, B로만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개입을 처리하지 않습니다. 얘는. 알았죠? 자, 그다음에 45번. 다중기초선 설계. 연구 대상자의 수가 증가할수록 내적 타당도는 증가한다. 그죠? 맞아요. 제가 강의 중에 가불병 어르신 그 분노 조절 프로그램 가지고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죠? 네. 네, 갑 어르신이 예쁜 간호사 또는 예쁜 할머니가 들어와가지고 분노를 이 화를 내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근데 을 어르신도 병 어르신도 이렇게
프로그램 진행할 때마다 분노가 줄어든다면 그건 우연한 사건으로 볼 수 없게 된다. 즉 우연한 사건은 내적 타당도를 저해하는 요인인데 저해하는 요인을 제거시키게 되니까 내적 타당도는 증가되는 겁니다. 그죠? 자, 그다음에 46번. 단일사례 설계의 개입 효과. 기초선에서 개입 기간까지의 경향선을 통해서 시각적으로 개입 효과를 판단한다. 개입 기간까지의 경향선을 통해서 시각적 분석이 있죠? 맞습니다. 시각적 분석 맞아요. 자, 근데 경향성 분석은 이제 경향성 분석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얘는 이제 그 통계적 분석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통계적 분석이 이제 두 가지잖아요. 경향성 분석하고 그 다음에 평균 비교. 그죠? 여기 평균 비교. 근데 경향선 분석은 기초선의 측정값을 두 영역으로 나누어서 경향선을 구하죠. 맞습니다. 맞죠? 아까 여기 보시면 욕설하는 아이가 있으면 얘가 여기 전반부와 후반부를 나눠요, 이렇게. 그래서 만약에 6번을 측정했다고 하면 이 3번 욕설했던 어, 그 평균을 구해요. 이 3번의 욕설의 빈도를 더해서 3으로 나누면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다음 이제 여기 뒤에 것도 이 3번 측정했으면 3번 측정한 욕설의 빈도 이걸 이제 3으로 나누면 또 평균이 나올 거 아니에요. 이게 이제 평균점을 연결하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이 점을 연결하는 게 이게 이제 기울기를 보는 거예요, 이렇게. 경향선입니다, 이게. 자, 그다음에 여기 48번. 기초선이 불안정할 때 기초선의 변화의 폭과 기울기까지 고려하는 것은 경향선 분석이죠. 이게 이쪽으로 와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요거는 지금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자, 51번부터 지금 꺼졌죠? 자. 몇 번부터 혹시 안 들렸나요? 49번부터 안 들렸어요? 예, 자, 49번 보겠습니다. 49번은 그 통계적 분석을 할 때 기초선이 불안정한 경우 평균 비교를 하는 게 아니라 아까 뭐라고 그랬죠? 경향성 접근. 그러니까 기초선이 불안정한 경우는 경향선 접근입니다. 알죠? 통계적 분석에는 두 가지가 있거든요. 경향선 접근, 경향성 분석, 그러니까 그다음 이제 접근 분석, 그다음 이제 그 평균 비교가 있는데 기초선이 불안정한 경우는 우리 시험에서는 아까 경향성 분석이라고 했었죠? 경향성 경향성 분석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좀 틀렸고. 그 다음 이제 50번. 임상적 분석은 주관적 요소의 개입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임상적인 어떤 변화를 보는 거예요. 근데 임상적인 변화는 그 전문가가 어떻게 판단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이거는.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51번부터 이제 이게 질적 연구인데요. 13장. 질적 연구. 연구자와 연구 대상은 중도에 바꾸면 안 돼요. 질적 연구는 절대. 왜냐면 연구자 자신이 도구예요. 질적 연구에서는. 그러니까 연구자가 바뀌는 것은 체중계로 재다가 자로 재는 것과 똑같은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절대 연구자가 바꿔지면 안 되고 대상도 마찬가지로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변화여도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틀렸죠? 변하면 안 돼요. 틀렸습니다. 자, 질적조사에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사용될 수 있다라고 하면 이건 맞는 거예요. 그죠? 우리 양적 연구가 확률 표본 추출 방법, 그 다음에 질적 연구는 비확률 표본 추출 방법을 선호하는데, 근데 질적 조사에서
확률 표본 추출 방법이 사용될 수는 있어요. 알았죠? 이렇게 되면 받는 겁니다. 자, 이번에 53번, 이번에 나온 건데요. 관찰로부터 이론을 도출해 나가는 귀납적 방법. 그죠? 질적 연구 귀납적. 그죠? 양적 연구 연역법. 맞는 겁니다. 자, 54번. 양적 조사에 비하여 질적 조사는 조사 결과 일반화가 어렵다. 그죠? 맞죠? 일반화는 양적 연구의 장점입니다. 왜? 양적 연구는, 양적 조사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연구한 걸 양적 연구라고 해요. 데이터의 정량적 차원이거든요.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나온 결과니까 다른 곳에서도 이럴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질적 연구는 소수를 가지고 깊게 연구하는 건데 소수를 가지고 연구를 한 걸 가지고 다른 곳도 이렇다, 다른 사람도 그렇다라고 말하기가 어려워지죠. 일반화 가능성이 떨어지게 돼요. 자, 거기 55번 질적 조사의 자료 수입. 완전 관찰자로서의 연구자는 먼저 자료 제공자들과 라프 형성이 요청된대요. 완전 참여자가 이제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죠? 완전 관찰자는 제3자의 입장에서 동떨어져서 하는 거기 때문에 라프를 형성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완전 참여자입니다. 참여자. 자, 이거는 지금 틀렸고요. 자, 구조화, 조작화 뭡니까 이거? 양적 연구입니다. 양적 연구의 특징이에요.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질적 연구는 개방형 질문은 맞아요. 근데 구조화 면접이라고 하면 안 되고 비구조화 면접으로 해야지 심층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B를 집어넣어야 돼, 여기가. 자, 우리가 비구조화 면접이 비표준화 면접이잖아요. 비표준화 면접은 프로빙이 가능하죠. 꼬치꼬치 케어 묻는 그 프로빙.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해석주의는 사회적 행위의 주관적 의미에 대한 이해를 강조한다. 자, 이거는 이제 해석주의가 맞죠? 주관적 의미에 대한 이해. 우리가 실증주의와 해석주의 비교해야 돼요. 해석주의가 질적 연구의 인식론이고, 실증주의가 양적 연구의 인식론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편적으로 적용 가능한 객관적인 분석 도구, 존재한다고 보는 것은 실증주의예요. 알았죠? 지금 틀렸고요. 자, 그 다음에 60번. 삼각 측정. 이 다각화라고 하죠? 삼각 측정 또는 다각화. 다각화라고도 합니다. 얘를. 다각화. 여러 사람이 관찰하는 걸 얘기합니다. 이게 이제 여러 사람이 관찰하거나 또는 여러 방법론을 같이 사용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삼각 측량에 들어가는데 삼각 측정. 여러 사람이 관찰하니까 측정 오류의 가능성이 낮아져요. 편견을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혼합 연구. 얘는 이제 방법론적 삼각 측량이에요. 얘 삼각 측정에 들어가는 방법인데 방법론적 삼각 측량이죠. 여러 가지 연구 방법을 같이 하는 거.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를 같이 하는 것이 이제 혼합 연구 방법인데요. 질적 연구와 양적 연구는 상반될 수 있습니다. 상반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알았죠? 이게 뭐 꼭 상반된다. 그럴 수 없어요. 상반될 수도 있는 거고 연구에 따라서 그게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어요. 결과는. 알았죠? 이제 여기 좀 틀렸고요.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한 전략에서 내부자적 시각, 즉 이믹적 시각이라고 되어 있네요. 이믹적 시각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내부자적 시각은 완전 참여자입니다. 여기 완전 참여자라고 바꿔야 돼요. 완전 참여자라고. 만약에 이걸 이제 여기를 살리고 싶잖아요. 만약에 완전 관찰자를 살리고 싶으면 여기를 외부자적 시각으로 바꿔야 돼. 외부자적 시각, 즉 에틱적 시각을 유지하기 위하여 완전 관찰자의 역할을 지향한다. 라고 하거나, 알았죠? 요렇게 완전 관찰자의 역할을 지향한다라고 하거나, 그렇지 않으면 이제 여기 여기 내부자적 시각을 살리고 싶으면 완전 참여자라고 해야 돼요. 이렇게 짝지어서. 자, 어떻든 지금 이거는 틀렸습니다. 자, 이번에 63번이 완전 참여자가 나와버렸어요. 근데 이게 기존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는데 이게 지금 삐껴나온 거예요. 이게 삐껴나온 게 아니라 나온 걸 더 깊게 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는 이제 굳이 안 나온 것을 여기
강의에서는 다루지는 않습니다. 저는 거의 철저하게 나온 것에 집중해요. 왜냐면은 제 학교 설명회에서도 자주 얘기하고 강의 중에 말씀드리지만 22년간 안 나왔으면 내년에 나올 가능성이 거의 없습니다. 알았죠? 우리는 나온 것에 집중해야 돼요. 그게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이거든요. 근데 이제 얘가 안 나왔다가 이게 삐껴 나왔는데 이런 문제는 틀려도 상관은 없었던 거예요, 사실은. 왜냐면은 나왔던 것만 맞춰도 충분히 우리가 60점 만점에 60점 점수를 하지만 80점 이상은 충분히 맞출 수 있는 것이어서 불구하고 이 완전 참여자는 이따가 정리하겠습니다. 네, 뒤쪽에 정리해놨는데 관찰 대상의 승인을 받지 않고 관찰한다는 점에서 연구 윤리 문제가 제기될 수가 있어요. 완전 참여자와 완전 관찰자는 연구 대상의 승인을 받지 않습니다. 알았죠? 본인의 신분을 제시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측면에서 연구 문제의 윤리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한 게 맞게 나왔어요, 이번에. 자, 그 다음에 64번. 여기 보면 마을 만들기 사업 참여 경험에 대한 엄격성을 높이기 위한 거라고 되어 있잖아요. 이 말은 뭐냐면 이 연구가 질적 연구인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질적 연구.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이구나. 삼각 측정. 아까 여기 삼각 측정. 그 다음 이제 예외 사례 표본 추출.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부정적 사례 또는 변증 사례 분석이라고 하는데 얘를 어떻든 이따가 또 뒤에 나오는데 그다음에 이제 장기적 관찰, 그다음에 연구윤리 강화 모두 다 해당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질적 연구였고요. 그래서 이제 여기가 이제 14장으로 넘어옵니다. 이제 욕구조사와 평가조사로 넘어오는데 지역사회 포럼은 조사 대상자를 상대로 개별적으로 자료를 수집하지 않아요. 얘는 지역사회 주민들이 다 참여하게끔 하고 의견을 듣도록 하는 건데 지역사회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파악하는 데는 유리합니다. 개별적 자료를 수집하는 데는 유리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 틀렸고요. 초점 집단 조사는 익명 집단으로 하는 것은 델파이죠? 초점 집단이라 델파이예요. 알았죠? 델파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틀렸습니다. 초점 집단은 만납니다. 얼굴을 대면하고 하는 거기 때문에 익명이 아니에요. 일단. 그다음 이제 초점 집단 조사는 맥락적 정보가 수집되기 때문에 내용 타당도를 높일 수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맞죠? 초점 집단 조사는 내가 조사하고 싶은 사람들을 직접 그냥 소수지만 그 사람들을 데려다가 토론을 시켜서 자료를 수집하는 방법이기 때문에 간접적인 방법이 아니라 직접적인 자료 수집이에요. 알았죠? 맞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69번. 델파이 조사. 패널 참가자의 익명성 보장에 어려움이 있다. 패널 참가자의 익명성 보장에 어려움이 있지 않죠. 익명성을 보장하죠. 후각 효과를 방지하기 어렵다. 후각 효과를 방지하죠. 그죠? 후각 효과. 그 다음 이제 그 시류 편승 효과. 이 두 가지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델파이 조사는. 그죠? 네. 지금 우리가 OX 문장 이게 지금 난이도가 굉장히 높은 거예요. 이게 제가 말씀드렸죠? 이게 한 문장 한 문장 떼서 보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사실은. 그래서 기출문제는 오지선다에서 옳은 걸 고르쇼. 2번이 옳아. 너무 명백하게 2번이 옳아요. 그러면 나머지가 틀렸어. 2번이 명백하게 옳기 때문에 나머지가 이건 틀린 거겠구나. 이렇게 그냥 지레짐작 넘어가 버리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걔들을 떼어놓고 보게 되면 이게 진짜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렇게 생각이 되게 돼.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보질 못하니까. 그래서 이제 OX 문장은 지금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지문들이 하나하나가 다 어렵습니다. 아무래도 그래서 우리 작년하고는 좀 다르게 소수다 하더라도 어디 모여가지고 모의고사 한번 봐야겠어요. 그 좀 기간 정해놓고 공부 좀 하고 그 다음에 그 모여가지고 좀 모의고사를 실전처럼 한번 좀 보는 것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야 모의고사 보고 나서 내가 실력이 아직 아주 모자라는구나. 이걸 스스로 좀 체감을 해야 할 것 같아서 어떻든 일단 한번 날 잡아가지고 한번 계획을 한번 해봐야겠는데. 네. 자, 여기 보면 이제 71번 보면 반대 의견에 대한 패널 참가자들의 감정 충돌을 줄일 수가 있어요. 델파는 왜 안 만나니까. 안 만나고 하거든요. 그냥 맞죠. 그죠?
그럼 이제 델파이 조사는 이건 이제 조정자가 즉 연구자가 그 우편으로 물어본 다음에 그 모아가지고 정리하는 작업을 해요. 그러니까 정리를 하게 되니까 자, 예, 정리를 하게 되니까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유도해버릴 위험이 있습니다. 알았죠? 맞아요. 자, 그다음에 조사 자료의 정리에 연구자의 편향이 발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리해버리면 되니까 그죠? 이게. 자, 그다음에 델파이 조사는 구조화된 방식입니다. 비구조화가 아니라 그렇죠. 구조화된 방식으로 정보 흐름을 제어해요. 그래서 틀렸고요. 그다음 이제 네트워크 구조 분석에는 관계형 변수를 사용합니다. 속성형 변수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 한 번 나왔었어요. 삐껴서 한 번 나왔었는데 맞는 문장이고요. 자, 그다음에 요게 이제 외부 평가와 비교하여 내부 평가자를 활용할 때 장점. 요거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외부 평가자, 내부 평가자, 그다음에 자체 평가자. 자체 평가가 있어요. 자체 평가. 자체 평가. 아주 자체 평가입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걸, 그 자체 평가는 제가 프로그램을 진행했잖아요. 막 가령. 그러면 제가 진행한 프로그램을 내가 프로그램 진행자가 평가하는 거예요. 이게 자체 평가예요. 알았죠? 내가 진행한 프로그램을 내가 평가하는 거예요. 알았죠? 근데 이제 내부 평가자는 내가 프로그램을 진행했지만 내가 평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동료들이 평가해 준 거예요. 이걸 내부 평가라고 하고 외부 평가자는 내가 프로그램 진행했는데 내가 소속된 우리 기관의 동료들이 평가해 주는 게 아니라 외부 사람이 평가해 주는 걸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보면 외부 평가자와 비교하여 내부 평가자를 활용할 때 장점 중에 하나가 현실적인 제약 조건들을 융통성 있게 감안하여 평가할 수가 있어요. 내부 평가자는. 왜냐면은 김진원이가 그 프로그램을 진행하는데 굉장히 우리 기관에서 정말 이게 그간에 안 했던 프로그램이고 처음 진행되던 프로그램이고 주위에 반대도 많았었고 근데 저 사람이 저렇게 참 어렵게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사실을 알아요. 내부 평가자는. 그런 것들을 감안한단 말이에요. 알았죠? 그럴 수 있겠죠. 그죠? 네. 자, 그다음에 77번 총괄평가. 프로그램 진행 중에 하는 것은 형성평가죠? 형성평가입니다. 형성평가. 틀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종속변수는 프로그램은 종속변수가 아니에요. 독립변수죠. 프로그램은 무조건 독립변수예요. 알았죠? 프로그램은 무조건 독립변수. 그래서 이제 틀렸습니다. 어떤 프로그램을 진행해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프로그램이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알았죠? 자, 그다음에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14장이었고 마지막 여기 이제 조사 보고서 작성해서 서론에는 연구 목적은 맞죠. 그죠? 연구 결과라고 하면 만약에 연구 결과라고 하면 이건 본론에 들어가는 겁니다. 본론. 근데 연구 결과에 함의라고까지 하게 되면 얘는 결론에 들어가는 것이고요. 알았죠? 그래서 이제 어떻든 지금 틀렸고요. 자, 이렇게 객관식 먼저 끝냈고 그 다음에 자, 우리 늦게 시작하니까 지금 상당히 좀 늦어지고 있는데요. 자, 거기 이제 80번 보면 무엇은 인과관계로 확신하는 정도가 뭐예요? 내적 타당도죠. 그죠? 내적 타당도는이라고 해야죠. 여기 내적 타당도는 자, 내적 타당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무엇 이외의 다른 변수가 무엇에 개입할 조건을 통제해야 한다. 원인 변수, 원인 변수 외에는 다른 변수가 결과 변수라고 해야죠. 그러면 결과 변수에 개입할 조건을 통제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를 연구 조건을 넘어서는 상황이나 모집단을 일반화하는 정도가 외적 타당도입니다. 자, 사전 사후 검사에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했어요. 뭐요? 도구 요인. 그죠?
도구 요인 또는 도구 효과라고도 합니다. 도구 효과, 도구 효과 또는 도구 요인. 자, 그다음 84번. 조사 반응성의 일종이다. 조사 대상자가 어떤 특별한 것을 받고 있다고 느끼도록 하는 거 뭡니까 이거? 플라시보 효과예요. 플라시보 효과. 플라시보 효과. 그래서 이런 플라시보 효과, 즉 조사 반응성인데 조사 반응성 또는 플라시보 효과는 외적 타당도를 저해합니다. 그죠? 그다음 이제 그 설정된 가설상 독립변수와 종속변수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조사자가 사전에 알고 있는 외생 변수를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에 동등하게 배치한다. 동등하게 배치한다.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을 동등하게 배치하는 거. 이게 바로 매칭입니다. 매칭. 또는 이제 배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빈도분포, 그, 배합과 그 다음에 그 정밀 통제가 또 있었죠. 이게. 근데 이제 매칭보다는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을 똑같게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은 난성화예요. 그렇죠. 무작위 할당. 이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했어요. 자, 그 다음에 86번. 실험 집단과 통계 집단의 차이는 뭐예요? 실험 처치. 실험 처치. 즉, 실험 처치니까 독립 변수의 개입 여부예요. 독립 변수의, 즉, 원인 변수의 개입 여부입니다. 즉, 프로그램을 진행했냐, 안 했냐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집단, 여기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지 않은 집단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자, 87번입니다. 연구의 대상과 상황에 있어 독립 변수의 조작이 가능하고 대상을 무작위할 수 있다. 무작위. 그러면 무조건 순수 실험 설계입니다. 이거 진실험 설계라고 돼요. 근데 독립 변수의 조작은 가능해요. 근데 무작위를 안 하고 독립적 관측을 여러 번 했다. 이게 바로 유사 실험 설계죠. 얘를 준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독립 변수의 조작은 가능하지만 대상을 무작위하지 못하고 독립적인 관찰도 한두 번밖에 하지 않았고 이걸 바로 전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전실험 설계. 독립 변수의 조작도 불가능하고 대상을 무작위할 수 없는 경우 비실험 설계라고 합니다. 알았죠? 참고로 이제 전실험 설계는 선실험 설계라고도 하죠. 얘는 선실험 설계. 자, 그다음에 88번. 청소년의 자원봉사 의식 향상 프로그램의 효과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청소년 200명을 무작위로 두 개 집단으로 나눴대요. 무작위로 나눴으니까 보나마나 순수 실험 설계예요. 그렇죠. 무작위 할 수 있는 것은 순수 실험 설계. 유사 실험 설계는 무작위 할 때는 하지 못하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순수 실험 설계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얘를 통해서. 근데 이제 얘를 200명을 무작위로 해서 두 개 집단을 만들었대요. 두 개 집단 만드니까 하나는 실험 집단 될 거고 하나는 통제 집단 되겠죠. 그죠? 근데 A 측정 도구를 사용해 가지고 무작위 할당했으니까 얘들은 같은 것이고 그다음 이제 어 그 지금 A 측정 도구를 활용해 사전 검사를 실시했어요. 양쪽 다. 하나 집단에만 프로그램 진행했어요. 얘만. 그러니까 실험 집단이죠, 얘가. 그다음에 두 개 집단 모두에 A 측정 도구로 다시 한번 사후 검사를 했어요. 이거예요. 그죠? 이게 바로 통제 집단이고 사전 사후 검사 설계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가 되는 거예요. 자, 솔로몬 연구 설계는 통제 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통제 집단 사후 검사 설계를 결합한 설계로서 사후 측정만 하는 집단은 두 개죠. 그죠? 우리 그 솔로몬 연구 설계는 이게 그림을 그려야 돼. 바로 이렇게 얘와 얘를 통집단 사전 사후 검사 설계와 통집단 사후 검사 설계를 합한 거다. 알았죠? 그래서 사후 측정만 한 집단은 두 개입니다. 얘가 실험 집단, 얘가 통제 집단, 얘가 실험 집단, 얘가 통제 집단이에요. 그래서 솔로몬 네 집단 설계는 이 지금 요걸 결합한 형태이기 때문에 실험 집단 두 개, 통계 집단 두 개이고요. 그다음에 사후 측정을 한 집단은 네 개고 사후 측정만 한 집단은 두 개고, 그죠? 그래서 이제 이거 두 개고. 자, 그다음에 90번 순수 실험 설계가 준실험 설계에 비해서 순수 실험 설계는 내적 타당도가 높아요. 왜? 실험실 연구니까 다 가둬버렸으니까, 그죠? 가둬놓고 하는 거라서. 자, 91번입니다.
자, 실험 집단과 개입이 주어지지 않은 집단을 사후에 구분해가지고 종속변수의 값을 비교했대요. 이게 바로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예요. 어,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집단 비교 설계. 선실험 설계, 전실험 설계 중에서. 그죠, 이거? 실험 집단과 개입이 주어지지 않은 집단을 사후에 구분했대요. 이게 뭐예요, 지금? 자, 요거거든요. 지금 이제 설명해 드리면,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인데, 얘가,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 이거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요거예요. 먼저 전쟁 영화 보여줘요. 그렇죠? 우리가 이 영화 프로그램이 아이들의 폭력성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 영화가 X가 되고 얘가 Y가 돼요. 알았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X는 프로그램을 얘기하는 거, 프로그램을 진행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보면 전쟁 영화를 보여줘요. 그 다음에 유치원 아이들 5명, 5명한테 보여주고 이 5명의 아이들의 폭력성을 측정한 거예요. 알았죠? 근데 여기다가 그러면 이제 그 전쟁 영화를 보지 않은 아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 전쟁 영화를 보지 않은 그 유치원의 다른 반 아이들 5명, 이 5명을 여기 측정할 때 똑같이 여기를 측정하는 거야. 얘들은 전쟁 영화 보지 않았죠. 그러니까 전쟁 영화 본 얘들은 실험 집단이죠. 얘는 이제 전쟁 영화 보지 않은 얘네들은 통제 집단이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가. 그러니까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는 보면 얘들을 이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을 사전에 측정하지 않았어요. 그죠? 사후에만 측정해서 비교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까 이 실험 집단과 개입이 주어지지 않은 집단, 바로 통제 집단이에요. 얘들 사후에 구분해서 종속 변수의 값을 비교한 겁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이제 92번 보시면 거의 다 끝나갑니다. 92번 보시면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시설 입소 노인의 정서적 안정감에 미치는 영향. 뭐예요? 그러니까 심리 상담 프로그램이 X네요. 그다음에 이 노인들의 정서적 안정감, 그죠? 이 정서적 안정감 이게 Y네요. 그죠? X가 Y에 영향을 미치는지 보는 거죠, 지금. 그죠? 알아보기 위해서 사전 조사가 없었대요. 사전 조사가 없이 그냥 A 요양원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했대요. 그러니까 A 요양원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그랬어요. 이 사람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프로그램 종료 후에 인구사회학적 배경이 유사한 비요양원자, 이 비요양원인데 노인들을 비교 집단으로 해서 그러니까 얘가 실험 집단이고 얘가 통제 집단이 되는 겁니다, 지금. 그죠? 그래서 이제 두 집단의 정서적 안정감을 측정했대요. 자,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사전 검사하지 않았어요, 지금. 이 실험 집단으로 선정된 지금 이 A 요양원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돼 있어요. 여기는 프로그램을 실시했어요. 그죠? 근데 사전 검사는 하지 않았대요. 사후 검사만 했대요. 그죠? 그리고 여기를 검사했는데 이건 프로그램 진행하고 여기 검사했는데 여기 B는 비요양원 노인들을 비교 통계단으로 놓아두고 여기 사후 검사할 때 여기도 측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그려드렸던 요거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가 정태적 집단 비교 설계입니다. 그래서 얘가 이게 이번에 나왔죠. 이번에 92번. 자, 그다음에 93번 단일 사례 연구 설계에는 무엇이 집단 설계의 비교 집단에 해당된다. 통계 집단에 해당된다. 통계 집단은 프로그램이 진행하지 않은 집단이거든요. 단일 사례 설계에서 프로그램이 진행되지 않았을 때 측정하는 곳이 바로 기초선이에요. 기초선. 그죠? 기초선. 자, 그다음에 위급한 상황에서 개입을 먼저 했대요. 개입 먼저 하고 문제가 호전되면 다시 기초선을 설정했고 다시 개입으로 갔다. 그러니까 B 설계가 됩니다. 자, 단일사례 연구소설 개입 평가 방법의 기초선이 불안정하다. 경향선 접근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아까 우리 처음에 경향성 분석으로 이렇게 나왔죠.
경향선 분석이라고 해도 상관없고. 자, 다음에 96번. 당일 사례 설계 개입 평가 방법 중 기초선에 나타난 관찰값의 평균과 개입 국면에서의 평균값을 비교했다. 평균 비교예요, 평균 비교. 알았죠? 아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에요. 지금 이 욕설하는 아이가 있으면 이 욕설하는 아이 이게 A과 이게 B잖아요. 기초선 A에서 관찰값의 평균. 얘가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월화수목 금 뭐 학교 에서 욕했던 여기 평균을 구하는 거죠. 그다음 이제 프로그램 진행하면서 얘 욕설의 빈도의 평균 이거 비교하는 거예요. 평균 비교입니다. 그다음에 질적 조사는 매일 구체적인 생활이 실제로 자연스럽게 펼쳐질 상황 때의 생활을 관찰하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자연주의적 연구라고 합니다. 자연주의적 연구조사라고 합니다. 자, 98번. 이야기를 통해서 인간의 경험을 탐구하는 연구 방법이다. 내러티브 연구예요. 내러티브 연구. 우리 질적 연구 방법 중에 이제 해당되는 것이고, 자, 99번. 질적 연구는 양적 연구보다 신뢰도 타당도 중에서 질적 연구는 타당도가 높죠? 질적 연구는 왜? 소수를 깊게 파고 들어가요. 알았죠? 그래서 타당도가 높고, 이제 그러면 거꾸로 양적 연구는 신뢰도가 높은 거예요. 그렇게 비교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근거 이론에서의 이제 그 코딩인데, 여기서는 선택 코딩을 지금, 자, 이제 개방 코딩, 추 코딩, 선택 코딩 중에서, 지금 선택 코딩을 지금 설명한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원주민의 관점에서 말하는 것이다. 원주민의 관점은 내부자적 시각이거든요. 이믹적 시각이라고 합니다. 이믹적 시각. 내부자적. 아까 이믹적 시각으로 했잖아요. 내부자적 시각을 얘기해요. 내부자적 시각 또는 이믹적 시각. 이렇게 내부자적 시각은 완전 참여자의 경우에 해당됩니다. 자, 그 다음에 102번은 질적 연구의 엄격성을 높이기 위한 방법에서 이게 바로 부정적 사례에 해당돼요. 부정적 사례 또는 이제 반증 사례 분석이라고 하는 겁니다. 반증 사례 분석. 103번은 동료 디브리핑입니다. 동료 디브리핑. 자, 그 다음 브래드쇼가 제시한 욕구 판정 4가지 인식 기준 중에서 그룹의 성원들의 의사가 실제 외부로 나타나는 것은 표현적 또는 표출적이죠. 표현적 또는 이걸 표출적 욕구라고 합니다. 욕구. 우리가 브래드쇼의 욕구는 4가지죠. 규범적 욕구, 체감적 욕구, 그 다음에 표현적 욕구, 표출적 욕구,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비교적 욕구. 이렇게 4가지. 그 다음에 105번은 지역 주민의 문제에 대한 정보를 가장 적절하다라고 판단하게 여겨지는 사람들. 지역의 통반장, 아파트 관리인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예요. 주요 정보 제공자 조사. 아셨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 공공기록문서 보고된 기록의 통계 자료를 바탕으로 욕구를 측정한다. 사회지표 조사입니다. 이거는 사회지표 조사. 그렇죠? 사회지표 조사. 자, 그 다음에 여기 107번은 전문가를 한 장소에 모아놨대요. 그리고 이제 의견을 적게끔 했어요. 전문가를 모아놨다면 명목 집단이에요. 명목 집단 기법입니다. 또는 소집단 투표제라고도 하는데 명목 집단 기법으로 시험에 나왔어요. 알았죠? 이게. 그리고 이게 명목 집단 기법하고 소집단 투표제를 또 구분해서 정리하고 있는 전공 서적도 있긴 해요. 근데 우리 시험에서는 그걸 구분해서 내지는 않습니다. 명목 집단 기법이 소집단 투표제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는데 여기 이제 108번에 프로그램의 비용과 결과를 모두 금전적 가치로 환산했다. 뭐예요? 비용과 성과 모두. 화폐 가치로 전환했다. 뭐예요? 비용? 편익 분석, 그죠?
비용 편익 분석. 비용 편익 분석은 효과성 분석입니까? 효율성 분석입니까? 효율성 분석. 그죠? 효율성 평가죠? 당연히. 자, 그다음 이제 프로그램 개입이 매개 변수의 변화는 초래했는데 개입의 목표의 성과 지표는 변하지 않았다. 이론적 오류죠. 이론적 오류. 그죠? 얘가. 프로그램의 매개 변수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걔는 실행 오류고. 그죠? 자, 마지막 110번입니다. 자, 일종의 컴퓨터를 위한 통역 과정이다. 코딩입니다. 그 질문지의 그 값을 그 통계 분석 프로그램의 분석을 위해서 그 값을 입력하는 작업이에요. 이게 메모장이나 또는 한글이나 뭐 엑셀이나 또는 프로그램에 직접 그 뭐 SPSS나 SAS와 같은 통계 프로그램에 직접적으로 입력하거나 하는 건데 코딩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여기 내적 타당과 외적 타당을 비교할 때 내적 타당, 자 여기 순수 실험 설계는 실험실 연구거든요. 그냥 내적 타당 높을 수밖에 없어요. 다 가둬놓고 했으니까 그죠? 그렇게 설명했죠? 얘는 이제 유사 실험 설계니까 자연적인 환경에 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생태적 대표성이 있기 때문에 얘는 내적 타당도가 높아요. 알았죠? 요거. 자, 그 다음에 요겁니다. 요건데 마지막으로 이번에 문제가 이제 아까 완전 관찰자 이게 시험에 나와 버려서 여기가 이제 완전 참여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완전 관찰자입니다. 알았죠? 어. 자,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여기는 참여자예요. 여기는 참여자. 얘와 이제 얘를 비교를 하는 건데, 그 다음에 얘와 얘를 비교를 해야 하니까 얘는 이제 관찰자인데 완전 관찰자지만 여기는 그냥 관찰자인데 뭐가 이제 다른 거냐면 얘는 완전 참여자잖아요. 참여자는 참여자인데 얘는 완전 참여자예요. 그죠? 근데 여기는 이제 관찰 참여자라고 해요. 관찰 참여자. 자, 그 다음에 여기를 비교하면 여기는 이제 관찰자잖아요. 여기도 관찰자인데 여기는 완전 관찰자고 여기는 참여 관찰자라고 해요. 참여 관찰자. 그렇죠? 이게 헷갈리는데 이번에 이게 나와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번에 이제 문제가 아까 우리 OX 문장에서 문제 있었죠? 아까 있었는데 음, 아까 63번에서 완전 참여자는 해가지고 나왔어요. 완전 참여자와 그다음에 완전 관찰자는 신분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알았죠? 신분 자체를 속여요. 알리지 않아요. 알았죠? 자기가 연구자인 걸 알리지 않는다 이거예요. 알았죠? 예. 우리가 이제 완전 참여자는 이 연구하는 그 집단 구성원들과 참여하는 거거든요. 말 그대로 참여자니까 참여하는 거예요. 관찰자는 관찰만 하는 거예요. 상호작용하지 않고. 알았죠? 근데 이제 여기 관찰 참여자와 참여 관찰자는 신분을 제시해요. 알았죠? 신분을 제시하고 관찰 대상과 이제 상호작용하는가의 여부인데 자, 일단은 참여자들은 이제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죠? 근데 이제 여기 관찰자이 완전 참여는 하지 않지만 상호작용을 합니다. 여기는. 근데 여기는 상호작용 자체 안 해요. 알았죠? 이 차이인 거. 그래서 이번에 이제 요게 나와서요. 요게 나온 거거든요. 요게 나오긴 했는데 이제 이게 어, 질적 연구는 조금씩 계속 넓혀서 나오고 있는 중이에요. 그래서 사실 내용을 정리하기로 하면은 우리 이론서에 있는 내용보다 훨씬 정리할 내용이 많죠, 당연히. 근데 우리가 그걸 어떻게 그걸 다 또 공부를 다 해놓습니까?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는데. 나온 것에 집중을 해야 하니까, 여기까지만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이론서에 지금 이게 이번에 개정하면서 제가 이걸 아예 좀 더 추가로 넣어 놓았거든요. 넣어 놓았으니까. 자, 이전 책으로 공부하시는 선생님들, 제가 통합이론서 이번에 정리된 거, 이 부분 정리된 거, 어, 우리
그 스터디 밴드에다가 우리 스터디 밴드에 올려놓을 거니까 이 부분 어, 추가적으로 그냥 내용 보충해 놓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제 OX 강의 첫 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무리 짓겠고요. 다시 한번 지금 온라인으로 지금 이거 지금 녹화 영상으로 수업 듣고 계시는 선생님들 계시는데 어, 지금 잘 해오고 계세요. 지금 이 강의를 또 듣고 있다는 것도 지금 잘 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어, 어떻든 주어진 환경에서 우리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앞으로 계속 나가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먼저 첫 번째 강의 여기서 마칠게요.